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 역시 고민 사연입니다. 닉네임은 대뇌의 전두현님. 대뇌 전두엽. 푸른 거탑의 최종원 병장이 이게 그 대사죠. 네, 푸른 거탑을 굉장히 즐겨 보시는 분 같습니다. 어쨌든 사연을 보내주신 대뇌의 전두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짧게 전두현님이라 부르게요. 전두현님. 네, 전두현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 안녕하세요. 서울 거주 중인 31세 남성입니다. 모태솔로 31년 차고요. 붕어형 연애 문제 사연글 재미있게 읽고 참고 많이 되었습니다. 제 연애 관련 거는 참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설 구급차의 부당대우 때문에 거기 일을 과감히 접고 버스 자격증, 화물 자격증 취득 후 버스, 장애차, 화물차로 진로를 갈지 고민 중이지만 현재 메로나 때문에 통장 안에 있는 돈만 까먹을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로 잠깐 6년 동안 알고 지냈던 형 밑에서 렌터카 픽업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30이 넘기고 나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제발 장가 좀 가라. 네가 200만원짜리 최저임금 인생이니 여자가 안 생기는 거다. 둘째 작은 아버지네 사촌형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예쁜 아가씨 새겨서 장가 간다고 할머니 생신 때 결혼할 아가씨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사촌동생도 결혼을 전제로 만난 아가씨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버지나 친척 어른들이 너는 뭐 한다고 장가 안 가냐 하고 표적이 저한테 가고, 아버지는 결혼할 예비 사촌 형수 앞에서 200만원짜리 최저임금 인생이 무슨 여자가 있을 거냐, 나이 30 넘어서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사니 속 터진다니 어쩌니 하면서 저희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시더라고요. 좀 심하네. 참고로 아버지께서는 결혼할 아가씨가 있으면 의젓한 어른으로 대우하십니다. 제가 반문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에는 결혼 정년기라는 것도 없어지고 결혼해서 효도하는 세상은 이제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200만원짜리 최저임금 인생이다 보니 결혼생활 1도 없고 애매하게 남들 결혼한다고 똑같이 결혼해서 처자식한테 버림받고 독거 노인으로 변사체로 발견돼서 신세 조질 바에는 마음 맞는 사람 아니면 안 할 거라고 하니 아버지께서 예비 형수 앞에서 소주잔하고 젓가락 집어 던지시더니 밥상까지 엎어 버리시더라고요. 이거 드라마 내용 같아 이거. 집안의 실제 장소는 아버지의 큰아들인 저인데 밥 먹기 전에 할머니께서 둘째 작은 아버지네 사촌형이 결혼할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우리 종손할 때부터 심기가 조금 불편해 하시더니 제가 그 심기를 건드린 건 인정합니다. 근데 자존감 엄청 무너지더라고요. 부모형이 읽어주는 시청자 사연도 읽어보고 주변에 일하다가 알게 된 친한 삼촌이 계시는데 그 삼촌은 이혼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 말 들어보면 우리나라 여자 만나려면 영모 못해도 4천 이상 있어야 되며 현금 자산 2억 정도 모아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건물주에 집 한 채 준비되어야 하고 차는 못해도 국산차 기준 그랜저, K7, GV80, 산타페, 소네터를 타고 다녀야 우리나라 여자와 만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고 합니다. 그에 하면 잠깐 만나다 끝나는 사이 된다고 하면서 30대 연애 결혼은 현실이다고 본인도 본인 명의의 건물이 없어서 이혼당했다고 신세한탄하고 삽니다. 늘 입에 애들 양육기 보낸다고 돈 없다고 하면서 맨날 반반거리고 얻어먹으려고 합니다. 네, 종일님 어서세요. 그러더니 세상 좁게 보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여자는 너 안 만나준다고 베트남이나 중국 여자 알아보라 합니다. 우리나라 여자보다 더 순수하다는 대도 안 한 소리를 합니다. 지금 제 빚이 학자금 대출 300에 20대 초반대 여자 소개시켜준다는 걸 명분으로 저한테 대출을 해서 자기 사업하는데 투자해 달라 해서 대부업체에 대출 300 땡겨서 투자했는데 사기 먹고 그 인간 고소해서 대부업체 최부는 몇 년간의 싸움으로 다 반환해서 정리 완료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 외제차 할부 내려고 저 이 외로움 이용해서 사기 쳐먹었더라고요. 20대를 대관령 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말이 굉장히 재밌네 이게. 붕어형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분들도 작은 거에 고마워하고 연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여성분들이 계실까요? 어머니께서 그러는데 여자는 능력 있고 조건 갖출 때 만난 게 아니라 거지일 때 만나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여자의 본성은 거지일 때 나오는 거라고 하시네요. 여자 이야기를 아버지보다 어머니한테 많이 합니다.
얼마 전 창원에 있는 친구 결혼식 갔는데 어머니께서 아가씨 하나 사귀었냐 여쭤보시니까 제가 농담 삼아 외제차가 없어서 가오 상했다니까 저, 말, 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원까지 고속버스 타고 와서 신부 친구 사귀는 게 진짜라고요. 아버지가 그 당시 때 상을 엎으신 게 자기 아들도 착하고 좋은데 할머니가 작은 아버지네 사촌 형한테 우리 종손에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서없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붕어형, 우리나라 여성분도 껍데기보다는 내면을 보는 여성분이 계시나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촌형이 결혼할 아가씨 데리고 온 이후로 저한테 200만원짜리 최저임금 인생이라고 하거나 주변에 장이차 하는 분들 계셔서 주변에서 저 스카웃 해가려고 코러는데 아버지께서 그런 막장일만 골라서 하려니까 아가씨가 안 생기는 거라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버스가 아니라 장이차로 가면 여성분들이 인생 막장이라고 안 만나주나요? 저는 사설 구급차 일하면서 변사체, 이삭체도 수습해보고 병원에서 돌아가신 고인분을 타지에 있는 장례식장에도 많이 모셔도 보고 부검도 가봤습니다. 오죽하면 그쪽 업계에서는 변사 전문가라는 타이틀까지 얻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운전하는 걸 워낙 좋아하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 다 하는 거 하면 경쟁해야 되잖아요. 저는 남들 다 하는 거를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부어형님, 여러모로 고민이나 사연글 적습니다. 네. 근데 내용이 굉장히 재밌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라디오 사연 읽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약간 괴짜가족 같은 그런 느낌 드네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연자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분이에요. 본인이 뭔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건 확실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근데 좀 이상한 게 아버지가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아버지분이. 아버지분 왜 이렇게 자기짓이 심하네요? 아버지 왜 이렇게 꼰대에다가 자기짓이 왜 이렇게 심한 겁니까? 뿌들이 뭐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뭐 주변에서 뭐라 해도 자기 자식은 값 싸고 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자기 자식을 혼의 자식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내가 처음 봤네요, 진짜. 이거 완전 무슨 혹시 이거 유전자 검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왜 자식 말 안 들으면 너 다리 밑에 주워놨다 하잖아. 정말 다리 밑에 주워왔는지 한강 밑에 주워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아니 왜 자기 자식을 뭐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만정 왜 저렇게 자기 자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은 예, 걸으셔도 됩니다. 이게 보니까 약간 이 아버지 쪽 집안이 그러니까 집안이 보니까 증조 할머니까지 있는 걸 봐서는 약간 그런 좀 집안이 뼈대가 있는 집안. 그리고 약간 보수적인 기질이 굉장히 다분히 있는 집안인 것 같아요. 이런 집이 아직까지 있어 대한민국에. 근데 아버지가 하신 말은 근데 아니 난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친아들한테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지? 친척이 다 있는 상태에서 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200만 원짜리 최저임금 인생이 무슨 여자가 있을 거냐? 나이 30 넘어서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사니 속 터진다니 어쩌니 하면서 진짜 아니 남들이 이런 얘기해도 열받는데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이런 얘기 그것도 모든 식구가 다 있는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야 진짜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 아니 님 말도 웃기네 님 말도 웃기네 이게 부전자전이네 부전자전 여기 보면 아버지가 아까 그 최저만 200만 원 최저임금 인생이라 하니까 거기 사연자분이 반문한 게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200만 원짜리 최저임금 인생이다 보니 결혼 생활 1도 없고 애매하게 남들 결혼한다고 똑같이 결혼해서 처자식한테 버림받고 독거노인은 변사체로 발견돼서 신세 조질 바에는 마음 많은 사람 아니면 안 할 거다 이것도 좀 웃기다.
아니, 근데 이 말 들어도, 이것도 약간 좀 아버지가 쇼크일 것 같은데, 진짜. 아니, 이게 아버지 아들 간의 대화 맞습니까, 이게? 나 진짜 의심 들어서 그래. 여러분들 혹시 아버지하고 아들끼리 이런 얘기 합니까? 진짜. 님도 말로서 뭔가 안 지는 타입이네. 그것도 아니, 친척들이 다 있는 앞에서 밥상 엎어버린다고, 진짜. 아유, 그래도 참, 좀 그렇다. 제 3자의 입장이 제가 들어도 좀 뭔가 좀 듣고 나서 좀 자존심 많이 상했을 것 같아, 전두현님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대내 전두현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전두현님한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전두현님. 이제는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부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게, 난 오히려 그런 생각 들어요. 과연 처자식을 결혼할 때까지 과연 저 친구가 직장에서 버틸 수가 있을까? 과연 안 싸우고 결혼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네, 지금 상담 보내도 됩니다, 버디버디님. 오늘 고민 사연 많네요. 좋아. 오늘 4개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히려 난 그런 생각 들어요. 아까 뭐 여기 이런 얘기 나왔죠. 아까 화성 동탄 삼성이네요. 삼전인 삼전. 네. 이거 얘기 안 해도 압니다. 네. 삼성전자. 저 동탄 그 신도시 있는데. 장가 간다고 좋아하겠지. 근데 저 회사까지. 아니야. 오늘 안 많아요.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대기자 없어요. 보내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가능하시면 지금 보내주세요. 이게 뭐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뭐 결혼하는 게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근데 이분이 계속 이 회사를 다닐지 아니면 중간에 뭐 나와가지고 뭐 장사하다 말아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전대현님 인생 알 수 없어요. 지금 결혼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혼조장 찍을지 회사에서 쫓겨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삼성 같은 게 아시겠지만 40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40 이상 버티기 힘들어. 그리고 저렇게 이쁜 아가씨 데리고 살다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워요. 그 뉴스 결혼 통계로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커플들 중에 3분의 1은 무조건 이혼합니다. 이혼율이 33.5%인가 그래요. 정확한 통계로. 그러면 지금 올해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무조건 이혼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3분의 1에 저 4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결혼하면 무조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결혼하면 왜 다 행복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리만의 착각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 살고 결혼 안 하면 다 불행하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 아니에요? 이제 어떤 세대입니까?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냥 변한 게 아니라 많이 변했잖아. 앞으로 더 많이 변할 거예요. 더 많이 변할 거야.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혼이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저 결혼하신 분도 축하는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막 무조건 불화할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는 결혼하면 의젓하다는 인식이 있으시다고요? 근데 아버지는 왜 결혼했는데 왜 밥상 없습니까? 그게 의젓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나는 솔직히 님 아버지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3자로 봤을 때 그런 말 자격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버지 결혼했잖아. 그럼 의젓하게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결혼해가지고 전대엽님이라는 아들 낳았잖아. 그럼 아버지가 의젓해야 되는데 의젓하기는커녕 그 자연스럽게 긁는다고 그 자리에 밥상 없는 게 그게 의젓하다의 행동입니까?
그게 의젓한 행동이야? 전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젓하다는 인식이 아니라요. 그냥 그 옛날 인식이지, 옛날 사고방식. 말과 행동이 안 맞잖아요. 말과 행동이 전혀 안 맞잖아. 그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어? 웃으면 안 된다고. 저도 이 사연 하면서 뭔가 진지해야 되는데 웃겨요. 그리고 제가 전도연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전도연님한테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건 아버지나 어떤 관계를 떠나서 연애를 떠나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먹고 사는 이 직업이란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그만이에요. 싶으면 그만이지. 여자들이 그 직업을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나 우리나라 여자분한테 감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직업 가지고 사람 평가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뭔데 직업 가지고 사람 평가하는 거야. 자기들도 대단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화물차 해본 적도 없어 화물차 하는 사람 무시하고 버스 핸들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일 하는 사람 무시하고 공장에서 어떻게 물건이 납품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뻔히 모르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무식한 거야. 존나게 무식한 거야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책상에서 편하게 게임하고 스마트폰 쓰고 그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공장에서 물건을 조달해가 생산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납품해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거 아니 돈 주고 해가지고 만약에 공장에서 안 찍어내면 우리 그런 거 구경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 버스 타면서 그런 생각 안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제가 전도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직업이 좋으면 그만해. 얘들이 그 직업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연님. 아까 장의차 얘기했잖아요. 장의차 내가 그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그 직업을 좋아하고 그럼 된 거예요. 그 직업을 뭐 하찮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전대현이 무슨 뭐 불법적 일이랍니까? 그 장의차 묻는 게 불법적 일이에요? 남들한테 해코지 아닌 일입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남기고 그 마지막 뒷모습까지 정리해주고 운전해주고 장례 체제해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하잖아요. 대단한 일이야, 전두현님.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장에서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시체 따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 해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돼. 아무나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전두현님. 그러니까 전두현님이 향후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걸 편견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직업관을 가지고 내가 그 직업을 했는데 그 직업에서 내가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고 내가 그 직업에 대해서 뭐 복지나 페이나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그 직업을 좋아할 수 있으면 딱 그걸로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뭔가 인정받는다거나 그 사람들이 나의 직업을 함부로 평가한다거나 여자들이 싫어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이미 뭐 설령 나중에 뭐 장의차라고 얘기했죠. 장의차 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장의차 모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전두현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갔다부터 얘기하는 말은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세요. 저는 장의차가 진짜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되는데 주변에서 더럽다, 막장이다, 왜 그런 것만 골라서 하냐, 돈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반응하더라고요. 그 무식해서 그래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무식해서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나는 굉장히 무식하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뭔가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편협한 사고방식을. 우리나라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무조건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컴퓨터 두들기는 게 그게 제일 좋은 일인 줄 알고 있어. 사실 그 일은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그렇게 도움되는 게 없어요.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사람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은 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택배도 그렇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일, 우리는 웃긴 게 우리 어떤 정말 이 먹고 사는 거 관련된 일을 굉장히 무시한단 말이야. 뭐 노가다나 뭐 생산직이나. 근데 그 사람들 일을 안 하면 우리는 먹고 살 수도 없고 뭐 물건을 받을 수도 없어요. 택배 같은 것도 생각해봐요. 물창고에서 일주일만 일을 안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하나도 받지도 못해. 요즘에 사람들이 인터넷 주문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디현님도 아셔야 되는 게 남들한테 내 직업 평가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직업이란 건 남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잣대가 아닌 거야. 나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야. 나를. 남의 직업 해가지고 이렇네 저렇네 안 좋네 위험하네 남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직업 가지고 일을 하냐 무시하면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이 모의상식 해가지고 무식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전디현님.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는 뭐 대단한 직업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봤자 자기도 월급쟁이에요. 보면 남의 직업 가지고 뭐라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꼭 보면 이렇게 뭐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자기도 대단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솔직히 말하면 족밥이잖아. 자기도 힘 없잖아요. 자기도 똑같은 입장에서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 뭐 너는 왜 이런 직업 너는 왜 남자가 돼가지고 멀쩡하게 이런 직업 하냐. 멀쩡하니까 이런 직업 하지. 맞잖아요. 멀쩡하니까. 그럼 이런 직업은 뭔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사람만 해야 되는 거냐? 그걸 그렇게 바라야 되는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좀 있잖아요. 좀 있단 말이에요. 그 직업을 하는 사람, 그 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나쁘게 본다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본다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아니, 저 일한다고 해서 뭐 비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 네, 알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할게요. 투네이션 장전하시고. 저는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남들하고 다른 거면 잣대 넣는 우리나라 문화에 너무 불만이 많다고요? 그러면 안 하시면 돼. 그냥 원래 자기가 하던 대로 가면 돼, 전두현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이게 옛날에는 이게 맞았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똑같은 거 하고 공통되는 거 같이 해야 돼. 이게 맞는데 요즘엔 달라. 요즘에는 각자 내한테 맞는 거 찾아서 해야 돼. 내한테 맞는 거. 내한테 맞는 게 있단 말이야. 내한테 맞고 나의 적성이 맞는 거. 내 능력이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각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각자 다른 걸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전두현님은 그나마 다행인 게 내한테 맞는 걸 찾았어요, 이미.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두현님. 전두현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야. 내한테 맞는 직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 장년들,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고 왜 사는지, 일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니까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뭐 자기가 대기업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줄 알아요? 그냥 부모님 시키니까, 부모님 좋아하시니까,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우러러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많다니까요. 뭐 대기업 사람들 맨날 뭐
해벨레거리면서 웃으며 다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오만상 받으면서 계속 공부해야 되고 실적 압박 받고 욕 엄청 먹고요. 조금이라도 밀리면 사표 써야 되고. 일하면서도 내가 이게 과연 맞나?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맞나? 내가 원해서 이 직장을 들어갔나?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원해가지고 부모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수많은 어떤 갈등과 고뇌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 공무원이란 직업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아니면 결혼할 때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님은 저게 진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게 나한테 맞으니까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걸 찾지 못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님 비슷한 또래. 이거는 내 자신한테 뭔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자부심을. 그러니까 전대현님은 뭐 남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내가 이제 직업 삼아 이제 하려고 했던 거 그런 것에 더 몰두하시고 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런 얘기 있던데 그 이런 얘기 있던데요. 어떤 얘기 있냐면 뭐 사촌 형이 뭐 결혼할 사람들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촌 형 친척들 님 나이 정도 되면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나이 서른 넘어가서 사촌 형제들하고 뭐 정기적으로 만난다거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연락을 꾸준하게 주고받는다거나 따로 만나서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 초대를 받아서 몇 번 찾아간다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솔직히 명절 아니면 안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갑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나이 서른 넘어가 버리면 이분이 지금 31살이니까 서른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군대만 갔다 오면 솔직히 거의 남이야. 볼 일 없어요. 뭐 딱히 그 사람하고 사이가 무지하게 나쁘고 뭐 원수지 사이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정말 이 사람하고 정이 들어서 아 용의자 있으니 감사합니다. 뭐 친하게 봐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뭐 삼성전자 갔다? 내 얘기 아니에요. 굳이 내가 거기에 막 주눅 들다거나 막 그런 것에 막 자기지심 느낄 필요가 없어. 뭐 결혼하면 하는 거죠. 결혼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랑 상관없어요. 전대현님. 나랑 상관없어. 그분이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뭐 삼성을 다니든 잘리든 내 알 바 아닙니다. 그 사람 알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친척 뭐 결혼한다. 어차피 그 사람들 일이야 그 사람들 일.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결혼하잖아요. 어차피 볼 사람 아니야. 결혼해 뭐 시골리고 뭐 살림 차리잖아요. 그럼 나랑은 이제 엮일 일이 없어요. 전두현이 그분하고 나랑은 엮일 일 없다니까요.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남이나 1년에 몇 번 보겠어요. 그냥 뭐 설, 추석, 뭐 가족 모임 1년에 다 합쳐봐야 한 세네 번 됩니까? 그것도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한다는 핑계로도 안 나올지도 몰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당초 그분들은 그분대로 살아라는 거지. 전두현이면 전두현대로 살 테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정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데 정답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발상이에요. 바보 같은 발상. 어. 그리고 지금 잘 산다고 해서 앞으로 잘 살지 쫄딱 망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두현님.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어떤 시련들이 우리 앞에 산재돼 있고 그거를 극복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극복을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극복을 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저분들이 결혼해서 잘 살지 뭐 집안 엎어먹을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결혼이 만인의 행복, 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결실 이제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냥 결혼해서 살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안 할 사람들은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아유 버디버디님 겐석 감사합니다. 이메일 보냈습니다. 네,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것 때문에 아버지랑 싸우는 일이 많다고요? 사실 방법은 하나예요. 나가 사는 수밖에 없네요. 독립하는 수밖에 없네. 전두현님 나중에 돈을 벌고 이제 수입이 괜찮고 하면 나가 사는 수밖에 없네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하고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 같아. 아버지가 굉장히 아버지하고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버지하고. 니네 사촌형은 아가씨 데리고 장가 가는데 너 뭐하냐? 장가 가는 거지. 그리고 니네 사촌형이 아니라 남이죠. 남이라니까. 전혀 남이에요. 여러분, 니네 사촌형이 정말 니네 사촌형입니까? 니네 사촌이라 부를 많은 사람이에요. 장가 가면 남이라니까. 볼 일 없다니까요. 그냥 볼 일이 없는 게 영영 볼 일 없어. 여러분 친구끼리도 결혼하면 거의 볼 일이 없는데 웬만한 일 아니면 사촌형은 더 볼 일 없겠지. 남으로 생각하면 된다. 남으로 진짜 뻥치는 게 아니라 남으로 생각하면 된다니까. 근데 아버지는 왜 그런 부분에 계속 연연하는지 모르겠네요. 야, 전두현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 제가 봤을 때 전두현님 이상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두현님 자체가 이상한 건 하나도 없어. 아버지가 좀 뭔가 구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신이 맞는 일에는 즐기면 되는 건데 남의 눈에 보여지는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즐겁고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 하니 거의 그 일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노예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이 겉으로 이제 껍데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껍데기만 괜찮으면 속이 뭐 썩어 문드러져도 그냥 다 좋은 줄 알아요. 전두현님 좀 페트 폭력 해줄까요? 페트 폭력. 아버지란다. 어머니는 지하라서 아가씨 찾아서 가겠지. 그만해. 하시는데, 아버지는 계속 남자가 장가 못 가면 인간고시 못하고 사는 거다 하면서요. 결혼해서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지 지금 살고 있는 게 인간고시 사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전두현님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아버지 제대로 살면 난 결혼은 진짜 1도 안 할 것 같아. 난 저렇게 살 거면 안 살 것 같아. 결혼하고도 저렇게 자식 못 잡아먹어 들려볼 것 같으면 난 안 할 것 같아요. 어. 그냥 결혼 개나 줘버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디현님의 어떤 아버지로서 보이는 행동이 그래요. 자신은 별로 행복하게 살고 있지도 않고 별로 아버지 노릇하면서 그렇게 자녀에게 좋은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식한테 인간고시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나 난 그게 의문이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음. 오히려
전현님 같은 경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살까 봐 두려운 생각 안 듭니까? 저렇게 결혼해버리면? 아, 금수는 좋다고요? 혹시 전현님 형제 있습니까? 부모님 밑으로 형제 있어요? 아니면 어, 외동 아들입니까? 왠지 외동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형제가 있으면 저렇게까지 시달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형제가 있으면 막 이제 방금 들었던 구박을 뭐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그 형 누나가 대신 받거든요. 아, 남동생 있다고.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전두현님. 제가 전두님한테 갑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아, 백수라고요? 님 인생 살아요, 님 인생.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님이 가고 싶은 그 인생 사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저렇게 나와도 어차피 인생은 님 겁니다, 님 거. 님 거. 님 거니까 님이 생각한 대로, 님이 계획한 대로 살아야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럼 그대로 가면 돼요. 님이 이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31이기 때문에 어엿한 성인이고 법적으로 아무것도 걸거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실 때 여자가 싫어하니 좋아하니는 그건 절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그 직업에 대해 마음에 들고 내가 그 직업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직업을 열심히 할 마음가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시면 돼요. 오히려 나중에 장의차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게 저거는 평생 있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평생 있어야 되는 직업.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직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사람의 장애를 막을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기계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뭐 시대가 발전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님이 나중에 뭐 장애차 같은 게 있을 때 20년 뒤에는 님이 이 일을 님이 특별한 거 아니면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대기업 간 사람은 뭐 나와가지고 뭐 치킨집이라도 하고 싶지 모르는 거 치킨집에 쫓다 말아먹고 아니 사업 벌였다 말아먹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나와가지고 뭘 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 계속 밀어붙이시고 꼭 본인이 원하는 직업 찾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전지현님. 여자분한테 너무 연연하지 마. 지금은 뭐 연애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내 스스로 먹고 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지 않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대현님이 이미 독립해가지고 내 공간 만들고 어느 정도 돈도 모으면서 자리 잡으면 그때 가서 여자친구 여자 만들어도 돼. 물론 지금 여자분들 중에 좀 정신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는 아가씨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또 따라가시 마시길 바라겠고요. 본인이 원하는 거 잘 준비하셔가지고 본인만의 인생 멋지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전두현님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뭐 화물차를 하든 버스를 가시든 뭐 장인차를 하시든 거기 가셔가지고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